아파트 위로 검은 연기가 치솟아 오릅니다. 10층 아파트의 벽면은 아래부터 위까지 완전히 검게 탔습니다. 문을 막 두드리더니 문이 안 열린다고 소리를 쳤죠. 난간 한 손으로 잡고 목덜미 잡고 자 내려가실게요 하면서 기계실에 갇혀있는 암흑의 순간에도 가족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문자로 보냈더라고요. 대형 재난 사고 생존자분들을 만나 뵙고 있거든요.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좀 고취시키고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터뷰에 응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의정부의 한 아파트 1층에서 시작된 불이 옥상까지 번진 겁니다. 한 7년이 됐더라고요. 7년이나 지났는데도 사실 그날의 기억이 아직까지도 선명하고 그 당시에 그 건물에 거주를 하고 계셨다. 네 맞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 8층에 살던 소방관도 구조에 힘을 보탰습니다. 비번으로 쉬고 있던 진옥진 소방사는 불이 나자마자 집 밖으로 뛰쳐나가 주민들의 대피를 도왔습니다. 이거 사고다. 그 사고를 감지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을지. 제가 전날 근무 마치고 그 시간까지 잠을 자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뭔가 부산스러운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바로 뭔가 이상해서 눈을 떴더니 시간이 오전 9시 창문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내다봤더니 연기가 상당히 많은 양이 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아래층 쪽에서 뭔가 큰 화재가 발생했구나. 일어나자마자 외투 걸치고 휴대폰과 차키 딱 그것만 챙기고 즉시 복도로 나왔습니다. 저도 이렇게 빨리 뛰어나오면서 문을 막 이렇게 치면서 나왔습니다. 혹시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 예, 저 같은 분이 계실까봐요. 계단실을 통해서 아래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거주하시는 시민 몇 분이 놀라서 뛰듯이 올라오시더라고요. 다 기다려봤어요, 옆에서. 12분인가 13분 가까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뒤에 연기가 상당히 빨리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딱 올라가고 있는데 한층 정도 올라갔죠. 저희가 연기에 따라잡혔습니다. 옥상 출구 쪽으로 도달하기 전에 전체가 다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저도 앞에 계단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문이 닫혀 있으니까 연기가 축적돼서 점점 농도가 짙어지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순간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진짜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솔직히 무섭기도 했고요. 먼저 도착하신 분이 빨리 출입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나마 연기가 조금 배출되면서 빛이 보이니까요. 그런데 먼저 도착하신 분이 문이 안 열린다고, 그분이 다급한 목소리로 문을 막 두드리더니 문이 안 열린다고 소리를 쳤죠. 그 중에 먼저 가신 한 분이 이쪽에 문이 열렸어요 하면서 다른 문을 찾으신 거예요. 엘리베이터 기계실 있지 않습니까? 기계실 안 공간이 한 지금 이 회의실의 한 절반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기계가 가운데 크게 하나가 있었고 사람들이 쭉 벽을 등 쪽으로 해서 문을 닫고서는 보고 있었죠. 연기는 계속 압력 때문에 그 사이사이로 풀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었고요. 우측에 조그만한 창이 있었어요. 제가 그 창문이 건물 외벽 낭떠러지 쪽을 향한 쪽인지 옥상 바닥 쪽을 향한 쪽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문을 조금 열려고 하는데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어떤 여성분께서 저 사람 창문 문 열게 하라고, 저 사람 자꾸 저런 엉뚱한 행동하니까 문 열어가지고 저기 바깥 계단으로 쫓아버리자고.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구나. 문을 열고 계단 쪽으로 나가면 죽는 거거든요. 저도 기다렸습니다. 우선 더 이상 그 기계실 안도 버틸 수 없게 됐습니다. 거의 앞이 안 보일 지경까지 된 거죠. 화생방 안에서 참는 느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거를 느낌상 다 아실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냥 창문 열었어요. 고개를 내밀어서 앞을 봤죠. 자욱해서 잘 안 보였습니다. 한층 높이 밑에 그 녹색으로 방수 코팅 되어 있는 그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쪽은 옥상 쪽이구나. 먼저 내려갈 테니까 한 분씩 오시라고. 창문 바로 밑에 모자챙처럼 시멘트로 되어 있는, 제가 넘어가서 거기에 쓴 다음에 놀란간에 앉아가지고 뛰어내렸습니다. 다행히 저는 착지를 잘 했고요. 한 번 그렇게 하면 뒤에 분들이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한 분이 바로 뛰어내리셨어요. 뛰어내리면서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발목이 부러지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뛰어내리자마자 그 다음부터는 그 창문 그 좁은 공간으로 서로 나오시려고 통제를 할 새도 없이 급하게 한두 분 막 뛰어내리시는 거예요. 어떤 영화에서 보면은 좁은 공간에서 막 사람이 쏟아져 나오면은 막 뛰어내린다는 개념보다는 쏟아진다는 개념으로, 그 중에 또 어떤 여성 한 분은 무릎이 땅에 부딪히셔가지고 이 슬개골이 골절이 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수면 바지를 입고 계셨던 남성분,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타깝게도 떨어질 때 머리부터 떨어지셨어요. 쿵 하는 소리 듣고 보니까 그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시길래 또 다른 분 뛰어내리면 깔릴 것 같아서 그분을 빨리 한쪽으로 빼고 천천히 한 분씩 뛰어내릴 수 있게끔 돌날간에 앉으셨다가 벽을 타고 내려오듯이 뛰어내리셔서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뛰어내리셨는데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옥상으로 내려오셨어요. 갑자기 모든 분들이 돌발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건물 옥상에서 그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끝쪽에 가 있는 거는 위험하거든요. 연기가 몰리니까요. 가장 신선한 공기가 불어오는 시작점에 가깝게 가 있어야 됩니다.
자세를 최대한 낮추셔야 돼요. 꼿꼿이 서서 아래층을 이렇게 혹시라도 내다보거나 하다가 그 인근에서 폭발이 일어나면 그 화염이나 충격으로 인해서 다칠 수가 있습니다. 이어 연기가 옥상까지 피어오르자 진 소방사는 옆 건물 옥상으로 주민 13명을 대피시켰습니다. 지난해 5월 임용된 새내기 소방관의 기지 덕분에 이 주민들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제가 우선은 옥상 테두리를 한번 다 확인을 했어요. 한 바퀴 돌면서 난간과 난간 그 끝에 모서리에 보면은 한 사람이 올라가서 쓸 수 있는 돌난간이 조금 더 튀어나와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제가 그 난간을 기어 올라가서 확인을 해보니 이 정도면 도움을 받으면 넘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우선은 반대편 건물 똑같이 생긴 돌난간 건물로 뛰어 건너갔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타기 자세로 앉았죠. 제가 이쪽으로 오라고 손짓을 했어요. 차례차례 우선순위 정해서 부상당하신 분 그리고 여성분 먼저 한 분씩 올려보내주세요. 다른 분들이 위에 올라가는 거 도와주세요. 높이가 높았거든요. 도와주시는 분께는 그냥 놓지 마시고 제가 넘겨받는 걸 확인하면 완전히 넘어가는 그 시점까지는 끝까지 잡고 계셔라. 그렇게 해서 건네받는 식으로 한 분 한 분 받았고 건너오신 분은 그냥 걸터 앉으라고 했어요. 저처럼. 거기가 높이가 또 높다 보니까 혼자서 뛰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높이였거든요. 그분들 한 분 한 분 다 뒤에 목덜미를 꽉 잡았어요. 자, 제가 천천히 내려드릴 테니까 좀 신호 드리면은 타고 내려가시라고. 난간 한 손으로 잡고 목덜미 잡고 자, 내려가실게요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내려드렸죠. 다 내렸습니다. 다행히도. 그 상황에서 이제 안전하다고 판단을 하셔서 그런지 개별 행동을 또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어떤 분은 계단 쪽으로 뛰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소리를 질렀죠. 가지 마시라고. 안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연기가 올라오거나 화염이 올라오는 상황이라면 내려가다가 그 상황이 동시에 발생하면 이분은 고립돼서 다시 올라오지도 못하고 갇히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섣불리 판단해서 내려가는 건 아니었죠. 옆 건물도 괜찮은지 소방관 분들이 확인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민들 진정시킨 다음에 한 곳에 좀 앉아 계시게 했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소방관 두 분이 올라오신 거예요. 제가 그때는 같은 소방관이라고 말을 못했어요. 또 얼굴은 다 시커멓게 연기 마시고 뭐 다 그래가지고 살도 전부 다 시커매가지고 알아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말할 필요도 없었고 전부 다 안전하게 내려가는 게 제일 급했으니까요. 계단 쪽 사용이 괜찮다 아직은. 내려가도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슬개골 골절된 그 여성분 제가 등에다 업고 지상으로 내려갔습니다. 저 혼자 탈출할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다른 분들이라도 다 저같이 그렇게 하셨을 거고. 그야말로 영웅이신데요. 그 상황에서 옥주님 아니었으면 그분들은 어떻게 됐을지 그런 또 생각도 들고. 저도 그 당시에는 사실 되게 나약한 시민이기도 했고요. 무섭기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상황이 되니까 머릿속에 필름처럼 하나하나 지나간다고 하죠. 뭐 다 불에 타도 좋으니 살아남기만 해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들 얼굴만 볼 수 있게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다. 그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기계실에 갇혀있는 그 암흑의 순간에도 가족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문자로 보냈더라고요. 아마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괜찮을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잘 협력하고 협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었지 않을까. 사고 현장의 어떤 사진이라든지 영상들을 보면은 어떻게 건물이 타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스티로폼 같은 거죠. 외벽 바로 바깥에 두꺼운 스티로폼이 한 겹 싸게 되고 그 겉에 굳는 돌가루 같이 뿌려가지고 이렇게 펴발라가지고 굳히는 그런 구조거든요. 일반인이 봤을 때는 돌 같습니다. 저층부에서 불이 나서 불에 너무너무 잘 타는 그 드라이비티 안쪽에 스티로폼이 타기 시작하면 안쪽은 계속 타고 올라갑니다. 계속 타고 올라가면은 중간에 갑자기 다른 층에 번질 수도 있고 꼭대기층에서 불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화재에 너무나도 취약한 그런 건물 구조였죠. 1층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 합선이 이제 화재의 원인으로 네, 이제 맞습니다. 필로티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 옆에 주변에 있는 것들 모두 다 불에 너무너무 잘 타는 재료들입니다. 차량 같은 경우에도 페인트, 고무 모든 게 다 불에 너무너무 잘 타는 거거든요. 불을 피워가지고 솥단지를 끓이듯이 오토바이 주변에 차량들이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9년도에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 공급 확대를 위해서 좀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되어서 공급됐던 측면이 있는데 저는 어찌 보면은 그 측면 자체도 안전불감증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건물 외벽이 불에 타지 않는 소재로 되어 있었다면 10층짜리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들어갈 수 있었다면 그 필로티 천장이라도 스프링클러가 들어갈 수 있었다면 그러면
같으면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몸은 괜찮았어요. 그 이제 좀 유독가스에 노출이 됐었고 그렇게. 육체적으로 괜찮다고는 할 수 있지만 지하철 같은 거 이용할 때 사람이 오밀조밀하게 딱딱 붙어 있잖아요. 좀 답답함을 느끼게 되면은 숨쉬기가 어려운 듯한 그런 느낌이 자주 생기거든요. 뭐 포상도 그때 받으시고 하셨던 건가요? 포상은 없었습니다. 장관 표창 정도의. 지금 이제 소방관 일은 안 하시나 봐요. 굉장히 좀 규모가 있고. 제가 소방관이기 이전에 그 간호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을 계속 해온 거잖아요. 그만큼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소셜 벤처 기업입니다.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많은 환자분들의 삶을 개선하는 그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좀 느끼었으면 하는 점이 좀 있다면? 누구든지 그런 일을 당하실 수가 있거든요. 적어도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심을 평소에 많이 가지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안전하게 안전한 TV 안전 파워업 궁금하면 나를 찾아와 안전하게 안전한 TV right